퀴즈예요. 우리 오색 마을의 행정구역은 5번 제주특별자치도 양양군이다. 맞는 정답을 골라서 체크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 비밀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정답이죠. 작다고 소중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오색분교가 오색의 아이들을 키워낸 것처럼 말이죠. 우리 고장의 명소이면서 우리 자랑인 양양 오색에 대해서 조금 더 되짚어보고 좀 애양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도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어디 나가서든 우리 고장을 위해서 빛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여 년을 한자리에서 아이들을 품고 길러온 오색분교. 여리기만 하던 아이들은 우르란 숲과 깊은 계곡에 어울리는 어른이 되어 설악산 오색과 함께 살아갑니다. 백두대간 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설악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꽃이 핍니다. 눈꽃이 만발한 오색의 겨울은 길고 깊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늘 예측하기 어렵죠. 도깨비 같은 날씨가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이 오색 골짜기는 한계령 너머에서 오는 바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바람이 세기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갑작스레 이렇게 변할 때는 진짜 아주 볼이 따갑고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런 궂은 날씨에도 예전부터 이 주민들은 한 마음으로 그냥 잘 똘똘 뭉쳐서 잘 지내왔습니다. 저마다의 모양과 사연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설악산 오색은 비가 오고 눈 내리고 때론 모진 바람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쌓아온 삶의 터전이자 고향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약수만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온천만 있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산도 좋고 온천도 좋고 또 약수물도 먹고 또 여기가 계곡도 오염 안 되고 아주 맑은 물을, 그리고 그래서 이 오색의 이름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는 설악산을 대청봉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앞산 이렇게 부르죠. 앞산.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이 약수, 터,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고, 주정 계곡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곳인데 진짜 좋아요. 저희는 여기 계속 살았지만도 가면 갈수록 새롭고, 예. 찬란하고도 장엄한 설악의 풍광 앞에선 누구라도 잠시 발걸음을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계절마다 사뭇 다른 설악을 만끽하기 위해 외지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농사밖에 모르던 토박이들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민박집과 식당을 차렸습니다.
저 집이 민박하던 집입니다. 보시고 전체가 이 마을에서 민박집을 설치한 거래. 설악산으로 오색으로 들어오는 길이 험난했던 시절이지만 오는 이들은 개의치 않았고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70년도에 이 오색여이란 게 뚫려져 가지고 그 서울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 약수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 가지고 이곳에 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민박도 받고 그래 가지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69년도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입소문이 난 게 중환자들이 엄청 왔어요. 돈이 인구가 느는 거예요. 양양군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어. 그냥 뭐 산에 뭐 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들이 나물 때도 뭐 장국 끓여가지고 그냥 이제 국 끓여서 밥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최초로 먼저 했죠. 여기서. 제가 장사할 때 양양군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노점 장사하는 거를 하나씩 분양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약수터 이쪽으로 그 가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오색약수 특유의 톡 쏘는 알싸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철은 물론 사시사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설악, 오색의 전성기였습니다. 마을에 이제 관광버스가 이제 오죠. 관광버스가 오면 여기에 수학여행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죠. 또 신혼부부 신혼여행 했다 하면은 설악산 오색 굉장했거든요. 2차선 도로인데 논밭에 일하러 나갈 때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죠. 엄청 왔어요 그때는. 주들이 바깥에서 자다시피 했어요. 한 번 마음에 새겨진 설악의 매력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푸른 생명, 굳센 바위, 붉게 물든 단풍, 눈부신 설산에 매료된 사람들은 오늘도 설악산을 오릅니다. 경치가 되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곳으로 좋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청주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올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여러 산들을 원정도 다니고 다녀봤지만 설악같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정말 자연 환경이 이렇게 훌륭한 산은 거의 없다고 정말 대단한 산이죠. (700여 개의 봉우리와 기암괴석) 수많은 계곡을 품고 있는 설악산은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이름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생각지 못한 그늘도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국립공원이 관리를 잘하고 체계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없던 국립공원이 생겨서 우리의 마을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있는 고유한 약수를 너희들이 입장료를 해서 왜 팔아먹느냐, 뭐 이런 박탈감. 그리고 집을 고쳐도 중축도 안 되죠. 세민 하나 붙여도 그것도 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걸 벌금 몇십만 원씩 물고 항상 국립공원하고 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죠. (2011년)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까지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이딴 자연재해와 금강산 관광, 미시령 터널의 개통까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도 설악산과 오색의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1995년 정점을 찍은 뒤 설악산 국립공원의 입장객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화려한 시절은 기억석에 묻혀갔습니다. 설악산, 오색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관광, 나아가
우리나라 산악관광의 대전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982년 강원도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82년도 10월) 달에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이제 건의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어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건의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을 중심으로 5세 케이블카 사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건 1996년.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공항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외국인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대천봉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환경에 이제 반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도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공원이나 어떤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설악관은 물론 강원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대형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변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법과 제도에서는 그런 것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이라는 어떤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자연공원법에 케이블카를 2km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케이블카는 그때 당시는 4.7km였었거든요. 그 법 자체로서 아예 그 불가능한 사업인데, 중앙부처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나 그다음에 뭐 청와대 이런 곳에다가 주민들의 그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가장 큰 난관은 환경단체 반대였습니다. 오세 케이블카는 단숨에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첨예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설악산의 이름이 갖는 무게였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다음에 소송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아무리 환경 보존하는 논리를 가져가도 사람의 설득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친환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도와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요구도 확산됐습니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환경부도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차근차근 정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처음에 저희가 이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환경부에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그냥 그 저희가 방문을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계속 찾아가고 또 설명의 기회를 달라라고 이제 또 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명품 설악산을 보존하고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아닌가 싶고, 지금까지 또 고생한 만큼 또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2010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의 허용 길이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를 향한 첫 번째 변곡점이었습니다. 오색 삭도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객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였거든요. 이 변경이 안 되면 삭도는 한 발짝부터 갈 수 없는 위치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공객 변경이 결정됐던 게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아요. 수려하고 웅장한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설악은 언제나 제때 제철입니다.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낙석사고로 주전골 탐방로가 폐쇄됐다는 소식에 오색리 6개 이장단이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저기는 가면 그 지류 똑바위는 유동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뭐 왕래가 없고. 최대 안전성을 확보한 게 저기서 바로 저 산맥을 저 능선을 넘어가지고 옆으로 저쪽 흘림골하고 연결하는 거, 그게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일단 그래도 현장을 와봐야 네, 알지. 맨날 네, 앉아서 네, 네. 탁상공론을 해봐야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된다. 예. 그래서 현장에 왔는데 뭐 현장을 와봐도 지금 이런 상태고 우리는 어디서 돌이 떨어졌는지 모르고 왔지만 지금 하루라도 빨리 탐방로를 열어야. 농부가 정성을 다해 논밭을 일구듯 오색 사람들은 대대손손 설악을 가꾸고 지켜냈습니다. 탐방로나 이런 자원은 주민들한테 아주 큰 그 자원이고 농토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아주 애정을 갖고 그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설악산을 지킵니다. 정말 지킵니다. 우리의 역사고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산불 나면 지역 주민들이 껐지요. 누가 끄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누가 치웁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큽니다. 그만큼 설악산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또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같은 마음이 메아리처럼 퍼져갔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양양군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우리 마을이니까, 마을의 수건 사업이니까 그렇게 또 애를 쓰고 같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됐다고 생각되는 거는 멀리 있는 다른 타면에 군민들이 이렇게 협조해주고, 또 양양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계속 그 추진위원들이 사실은 지역 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으로 그 오랜 세월을 버티고 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집회를 가다 보면 다 이게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초등학생 되기는 어린이가 대지저금통을 털어서 성금을 냈을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현안 사업에 이렇게 대지저금통까지 뜯어서 이렇게 성금을 줬을 때는 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람을 결집시키는 부분은 누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끌어들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음이 된 것 같고,
행정도 일하기 편하고 주인이도 그 행정에 매달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그 대단한 능력들이죠. 주민들을 중심으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7개 지역이 시범 사업에 공모를 했고 주민들의 성원의 힘을 얻은 양양군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환경부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하고 이제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7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해상형은 이제 4천 케이블카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내륙형은 우리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 부분이 논란 부분이 덜한 4천 해상 케이블카는 18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미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한반도 가장 남쪽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일품인 경남 사천. 2012년 국립공원 가운데 최초로 해상 케이블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도시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역시 쇠락한 삼천포항을 되살리고 신해양 관광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 상품 자체가 그 외국 같이 뭐 자연 경관이 좋아가지고 관광지가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사천 바다 케이블카인데, 여기에 대해 연계되는 더욱이 여기에 있는 방금 지난 유람선이라든가 더욱이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서커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라든가 와불이 있는 백천사라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연계 관광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섬과 바다, 산을 모두 잇는 케이블카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개통 5년 만에 사천의 랜드마크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설립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이제 누적 탑승객이 3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러한 수치상에서 저희 케이블카가 계속 관광객들을 많이 모셔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옛날에는 사천시라고 했을 때 어촌 그리고 뭐 낚시터 이런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즘은 좀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행지라는 이미지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한려수도와 각 산의 수려한 자연 풍광은 물론 케이블카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는 남해 끝자락 작은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재밌어. 서우는 어땠어? 재밌다. 서우 생일 기념으로 왔지. 우리 케이블카 타러 왔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꼭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걸어서는 진짜 여행이라는 게 여행 개념이 아니라 진짜 걷기 훈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케이블카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껏 이렇게 언제든지 산 정상도 올릴 수 있고 거기에서 바다 전망도 볼 수도 있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케이블보다는 와서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도 연계돼 있고, 거기 와서 그쪽만 보는 것보다 거기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머무르다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은 변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빠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니까 부모님들도 모시고 오고, 조용했던 동네가 갑작스레 막 굉장히 붐비는 쪽이고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주말마다 정신없고 막.
동네도 많이 살았죠. 앞으로는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통합형 콘텐츠, 인근 지역과 광역 관광 벨트를 조성해 전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로 뻗어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만으로 가지고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로 하여금 유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오시는 분이라든가 그 성향 자체가 보면은 여기만 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근 시군과 같이 오는 짐에 올 때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과 연계 관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없는 시설이 있는 남해군과 연계 관광을 위해서 MOU 체결도 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그러한 그 관광 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 신해양관광도시의 꿈. 그 시작과 중심에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 사업에 도전했지만 경관 자원이 훼손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차, 2차 결과는 모두 부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전체 17명 가운데 조건부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좌절과 상실감으로 들끓던 2015년 여름,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되던 날이에요, 되던 날. 그때 이제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우리 양양 군민들이 가서. 그때 이제 그 조건부 승인이 났을 때, 그때 참 뭐 우리 주민들의 그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고, 진짜 뭐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났었죠, 뭐. 너무 오랜 기간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또 기쁘었기도 하고요.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랬었습니다. 전부 눈물 흘리고 웃고 뭐 이렇게 만세도 부르고 이러고 왔었습니다. 전국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람도 있었고요. 나름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 사업 선정이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의 설악은 날씨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잔잔한가 싶다가도 한순간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금방이라도 첫삽을 뜰 것 같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보존과 이용의 조화 또는 탐방객 분산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탐방객 분산 절대 안 됩니다. 불행히도 국립공원관리공단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이미 인정한 상태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만 가능하다? 이거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또 다른 주인인 희귀 동식물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의 도착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산양의 서식지, 희귀식물 분포지로 보존 가치가 크다는 게 환경부와 환경단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치열한 논쟁 속에 터널처럼 어두운 시간이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이 크겠죠. 반대가 심하니 이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기간들이 오래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보수 정부였다가 또 진보 정부였다가 이런 어떤 과정에서 그 허가였었던 것이 불허가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처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된다 안 된다 승인과 부결이 되풀이됐습니다. 불속심이라는 걸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탈감과 상실감, 사실 그 부처에 대한 분노도 그렇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환희와 실망이 교차했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했습니다. 좌절했지만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계절을 지나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되긴 되니? 야, 그렇게 고생하고 머리 깎고 했니? 헛되진 않니?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정말요. 그 지역 오색 주민을 비롯한 지역민들 같이 붙잡고 울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다시 또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죽은 힘을 다해서 차가워도 뜨거워도 주제는 하나, 설악산과의 공존이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모두에게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설악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에는 이제 생태 조사도 하고 노선 변경,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이런 어떤 많은 다른 부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현장을 안내하거나 이러면서 거의 뭐 100번 이상 정도는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관이 좋더라도 상부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천봉을 중심으로 해서 남설악 쪽 오색에서 올라갈 가능한 지점을 현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찍었던 게 16개 지점입니다. 풀 한 폭이 작은 돌 하나도 소중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2년도에 1차 신청을 하게 됐고요. 오색에서 대천봉까지 5km 지점에 대해서 했고 2차는 2013년도에 오색에서 관모능선까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다 부결되었는데 1차인 경우에는 대천봉에서 가깝다는 부분과 이제 2차 때는 이제 또 거기에도 이제 사냥이 좀 많이 산다 뭐 이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고 다 이제 보완해서 이제 지금 노선이 이제 끝청 방향의 노선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제 세 번 만에 통과가 된 것이죠. 오색 케이블카는 약 한 3.3km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부 정류장 면적은 약 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연간 한 6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약 한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완성이 되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국민 누구나 설악산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동식물과 자연, 그 속에 인간과도 공존이 가능한 최상의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설악산은 이제 항상 주민들 마음속에 있는 산이고 이제 또 이제 그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든든한 이제 버팀목이기도 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주민들이 그 산을 이제 많이 지켰는데 이제 그 산이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좀 또 뭔가를 이제 돌려주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달랐을 뿐 설악을 사랑하고 오색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사실상 사업 허가를 의미하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습니다. 연내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해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11개의 인허가 절차, 각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원샷으로 해결해서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의장 맡고 1년이 지났을 때예요. 확정이 되고 그 순간은 제가 살아가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운전대 핸들을 좀 쳤어요. 그때 당시 기분은. 됐구나 하고. 예. 그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굉장히 긴 세월을 이제 그 기다렸지만서도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합하고 화합하고 언젠가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2023년 6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서핑과 편리해진 교통망은 양양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년 내내 사람이 몰리는 동해바다와 설악산,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해양 관광도시, 산악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인 오색 케이블카는 침체된 설악권 관광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하코네 국립공원. 화산지대에 위치한 하코네는 울창한 숲과 화산이 만든 아시노호, 수많은 온천 덕분에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서 깊은 관광 휴양지입니다. 先ほどからね、観光客がだいぶ年間2000万人ほどの観光客が訪れ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れど、箱根の魅力というのは、自然、温泉、そのあたりがやはりあるというのが大前提だとおりますので、あとやはり東京から一番近い国立公園という、場所的なものですね。それが一番やはり観光客がこれだけたくさん来ていただいている理由なのかなと思います。
하코네의 명물 중 하나는 시내에서부터 산 정상 그리고 호수를 연결하는 일명 골든 코스입니다.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로프웨이와 유람선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다채롭게 하코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 역시 국립공원이라 개발에 제약이 많지만 관광과 연계된 개발은 예외입니다. 箱根町はほぼ町内全域が富士箱根伊豆国立公園に入っておりますので、昔から自然を保護するために開発等は規制されてきております。ケーブルカーやロープウェイ、そういう観光に関する開発が許されてきたという一面もあります。 골든 코스의 시초는 휴양을 즐기러 오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케이블카입니다. 무려 135년 전 만들어진 마차철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근의 식물원과 미술관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자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箱根登山鉄道でしたり、あと登山ケーブルカー、あと箱根ロープウェイ、箱根観光船、あと箱根登山バスですね。この5つの乗り物に関しまして、すべてゴールデンコースといたしまして、大勢の観光客の方お越しいただくために設立をいたしました。火山の火口をあれだけ近くで見れるといったところが一つだと思ってます。そしてまたロープウェイの長さ自体もですね、ロープウェイとしては日本一の長さを誇っておりますので、ロープウェイという乗り物でも4つ駅が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が非常に魅力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 산악열차를 타고 온천마을을 둘러보거나 로프웨이를 타고 활화산의 장엄함과 후지산의 경이로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코네 곳곳을 연결해주는 케이블카와 로프웨이 덕분에 관광객들은 쉽게 하코네를 즐길 수 있습니다. 大体お客さん聞いてみると初めての方っていうよりも何度も箱根に来てる方っていうのが多いですけれど、その理由としては近いから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けど、それだけいろいろ見るところが多い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1日の利用客数は4000人から6000人、多い日には1万人を超えることもあります。東京とかでは見れない自然を感じていただいて楽しんでいただくというのが非常に多い場面になっております。 무엇보다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장엄한 자연의 멋이 압도적인데요. 하코네 정상인 오아쿠다니에서 만나는 활화산과 노천 온천, 각종 기념품은 여행의 추억을 더합니다. 아이들은 楽しかったって言ってます。ね、景色がね、開けた時がね、びっくりしたよね。 I would recommend anybody from around the world to come and visit this. Too many places to look. You're looking down, you've got the lake, you're looking one direction, you've got Mount Fuji, you're looking the other way, you see all the little volcano and the sulfur mines. It's incredible here. Like there's too many places to look. 해마다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 하코네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의 관광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ゴールデンコースをすべて乗り通すお客様も多いのは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早雲山の駅舎内で販売しておりますグッズですとか、大涌谷駅舎内で販売しておりますグッズ、またカレーとかそういった商品もですね、お客様を引きつける要素の一つ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ので、今後もやはり展開は図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립공원에 추억을 공유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움을 더해 남녀노소, 세대 불문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 こ
インスタ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よく写真とかね撮って SNS とかに投稿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ねスポットが本当に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今の時代本当ね箱根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のに適した場所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正直今箱根でケーブルカーやロープウェイや遊覧船、あと箱根登山電車ですね、それをなしで、観光っていうのは考えられない。(2023년 11월) 오랜 꿈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41년간의 기다림이고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특별하고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 삭도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허가인 국립공원 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는 지난 10월 13일 허가를 받아 착공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눈물겨운 열정을 보여주셨던 양양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4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환경보존과 관광개발 등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계속된 문제들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합심하여 풀어내고 오늘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함께 뜨다! 진짜 말 그대로 41년의 기다림인데 그동안의 체증이 아주 싹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네, 시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고향이다 보니까 너무 바라던 건데 너무 힘들게 온 것 같아가지고 힘들게 오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왠지 그냥 가슴이 울컥해요. 참 그동안에 추진 과정에서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한다고 말은 했는데 과연 진짜 추진이 될까? 오늘 드디어 착공수를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납니다. 네,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색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이곳엔 그 누구보다 설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친환경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공존해야 된다. 다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도로도 좀 바뀌고 주민들도 따뜻하게 맞아서 정말 찾아오는 양양 다시 한번 타는 오색 케이블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라지겠구나, 좋아지겠구나,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자연이면 자연, 숙박이면 숙박, 또 식당이면 식당,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색 케이블카는 돈을 버는 시설은 아니에요. 다만 케이블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유입한 관광객을 통해서 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와 체험 관광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지역이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41년 만에 이제 이뤄낸 사업의 성과이고요. 행정에서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같이 행정하고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이제 주민들도 크고 우리 그 공무원들도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계획을 잘 짜고 꼼꼼하게 챙겨서 좀 세계적인 어떤 케이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색 삭도가 어떤 그 준공이 된다면 어떤 동해안권 아니면 강원도권의 관광 핵심 시설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좀 돌아와서 이 오색 지구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주민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과 함께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가 이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커요, 저희는. 뭘 더 바랄 게 있나요? 너무도 오래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이 이제 막 설악산 오색에 도착했습니다.